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예측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보통 치과에서 많이 찍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상식 같은 것 좀 알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한번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좌우를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는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울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사진을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왼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파서 왔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이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엑스레이라는 거는 밀도를 찍는 사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엑스레이의 원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단단하지 않은 살이나 이런 데는 통과를 하고 뼈는 통과를 못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엑스레이를 보실 때 이게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밀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게 형태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뼈가 엑스레이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뼈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뼈가 굉장히 얇거나 아니면 뼈가 약해져 있거나 엑스레이 상태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가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틀린 거다. 밀도를 찍는 사진이다. 이거를 이해를 먼저 좀 하시고 보셔야 돼요. 또 엑스레이 보실 때 치과 가시게 되면 치아 번호에 대한 부분들을 가끔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저도 가끔 놀래는 게, 치과 오셔갖고 제가 뭐 35번 치아가 아픈데, 그쪽 치과 35번이 이쪽이죠. 35번 치아가 아픈데 저쪽 치과 갔더니 뭐뭐뭐뭐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뭐 당신이 보기엔 어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대부분 치과 오셔갖고 치아 번호를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좀 치과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치과 의사나 아니면 진료 스태프들이 나를 대할 때 좀 더 좀 조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분이 번호를 갑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이분이 되게 이쪽 부분에 막 포커스가 좀 맞춰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단점이, 여러분이 번호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의료진들이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거나 이러면 35번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36번이나 34번이 아플 수도 있는데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거죠. 오히려 의료진들의 그 열린 그 시야를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 번호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FDI 표기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팔머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니버설 넘버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FDI 표기법과 팔머 표기법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섞어서 쓰고 있어요. 유니버설 넘버링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요, 미국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FDI 표기법이라는 거는 입 안을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부분을 10번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왼쪽 위를 20번대, 그 다음에 왼쪽 아래를 30번대, 오른쪽 아래를 40번대라고 번호를 좀 주고, 각 치아 번호를 앞니 정중앙에서부터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맨 끝에 사랑니까지 8번이 되겠죠. 8번째 치아니까는. 만약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10번대에 있는 3번 치아니까 요거는 13번 치아가 되는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 어금니가 아프다 그러면 1, 2, 3, 4, 5, 6, 그래서 26번 치아라고 보통 표기를 좀 합니다. 팔머 표기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가끔 보시게 되면은 치과에서 이렇게 해갖고 4, 이렇게 해갖고 6,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갖고 3, 뭐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차트에다 기록하는 걸 가끔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오른쪽 위에 뭐 10번대에 있는 4번 치아다, 14번 치아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6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왼쪽 위에 20번대의 6번 치아, 26번 치아가 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보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거는
전체 구강내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게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을 2차원으로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왜곡이 있어요. 이게 굴절되거나 아니면 각도에 따라서 이가 삐뚤어져 보이거나 이럴 수가 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 보실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 하얀색이 진한 부분일수록 좀 단단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검은색이 진할수록 약한 부분,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뼈가 있어야 될 부분들에 검은색이 있으면 뼈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뼈가 속이 좀 비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이런 것들, 이거는 크라운이에요. 이를 씌워 넣으신 거고, 이쪽 부분은 떼어 놓은 거예요. 원장님, 여기도 이렇게 하얀 것들이 있네요. 모든 치아에 다 있네요. 이거 그럼 이 사람들 다 떼운 건가요? 그건 다 떼운 게 아니고요. 여기는 범낭질 부분이에요. 우리 치아에는 상아질과 범낭질이 있다 그랬는데, 범낭질이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부분은 정말 하얀데 여기는 그럼 진짜 단단한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범낭질이랑 범낭질이 겹쳐서 사진이 찍혀서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충치라는 거를 조금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이 있는 거 혹시 좀 느껴지세요? 요거는 이쪽 부분에 지금 충치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 충치가 속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이 조금 보여요. 요 부분은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지금 썩고 있는 상태세요. 엑스레이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신데, 원래는 잇몸뼈가 이렇게 목을 따라서 좀 진행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잇몸뼈가 이렇게 좀 내려가 있으시죠. 이거는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신 분들이세요. 이게 정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끝에만 달랑달랑 걸려 있는 분들도 조금 있으세요. 뿌리분에 이렇게 하얀색 줄이 좀 내려가 있는 것들을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신경치료가 되어 있다는 흔적입니다. 치아를 봤을 때 이 뿌리 부분까지 하얀색이 있으면 신경치료가 제대로 좀 잘 되어 있는 치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사실 엑스레이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섣불리 엑스레이를 보시고 그냥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얻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얻은 지식만 갖고서는 엑스레이를 판단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식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치과 진료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이해나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